한국 영화계의 큰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우여곡절을 겪은 영화제가 완전히 정상화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영화제 존폐 위기까지 몰고 왔던 예술과 정치의 불편한 관계를 끊고 영화제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자신을 버린 북한 출신 어머니와 조선족 아들, 헤어진 가족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린 영화 뷰티풀 데이즈로 23번째 영화제의 문이 열립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323편의 영화가 초청됐고 이 중 140편은 최초 공개됩니다. 4년 전 다이빙벨 파문으로 비프를 등진 영화인들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모두 참여합니다. 시민들, 관객과 영화인들이 같이 화합하는 새로운 해, 또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원년. 대중에게서 멀어졌던 영화제는 다시 시민과 관객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해운대 일대에 집중됐던 프로그램들이 영화제 출발점인 중구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곳에는 커뮤니티 비프라는 이름으로 시민, 관객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포진됐습니다. 영화 애호가들이 직접 상영작을 선정하거나 국내 최초로 감독들의 촬영 후기를 들으며 영화를 감상하는 마스터톡 프로그램 등이 신설됐습니다. 시민과 배우가 뒤섞여 뒤풀이를 즐겼던 영화제 초창기 모습도 재현됩니다. 초심을 살린 행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양방향이 서로 소통하는, 그러니까 관객들이 직접 영화제에 참여해서 영화와 소통하는 그런 방식의 영화 보기를.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영화가 지난해보다 2배 많아졌고 시민 참여형 라디오 생방송도 신설되는 등 참여와 소통이라는 영화제 본연의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이번 영화제가 영화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시민, 관객이 주인공이 된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역시 부산국제영화제의 꽃은 개막작이죠. 티켓 오픈을 하기가 무섭게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반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면 박스오피스 성적은 초라하다 못해 관객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이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유리정원. 충무로의 아이콘 문근영을 주연으로 내세운 미스테리 장르의 영화입니다. 영화제가 끝나자마자 전국 332개 스크린에서 일제히 개봉됐습니다. 그러나 개봉 첫날 상영 1회당 평균 관람객 숫자는 고작 6명. 결국 개봉한 지 열흘을 채 못 버티고 영화를 내렸습니다. 영진이 집계 누적 관람객 수는 22,752명입니다. 최근 5년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의 일반 개봉 성적은 더 초라합니다. 2016년 개막작 춘몽은 전국 96개 스크린에서 개봉됐지만 누적 관람객 숫자는 14,000여 명에 그쳤고 2014년 군중낙오는 전국에서 단 94명만이 관람했습니다. 2013년 개막작 바라 축복은 1,454명, 2012년 콜드워는 3,010명, 2015년 주바아는 아예 개봉되지도 못했습니다. 비프 조직위는 예술 영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관객 숫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소재 면에서도 낯설고 한국 영화의 경우는 또 저예산 영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봉과 잘 안 만나는 경우가 있으나 저희들은 그런 것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나 2009년 개막작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장동건을 주연으로 캐스팅해 박스오피스 258만 명의 흥행을 올렸고 2011년 오직 그대만에서는 소지섭과 한효주를 내세워 102만 명의 개봉 성적을 거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 일반 상영관 개봉에서 성공을 거두자 일각에서 상업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를 지나치게 의식한 영화제 조직위가 예술 영화로 다시 방향을 튼 겁니다. 예술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최고 영화제를 지향하는 부산국제영화제로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부산 MBC는 롯데타운 사업을 둘러싼 문제점과 각종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먼저 롯데타운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롯데가 당초 약속했던 랜드마크 건물 건립을 어떻게 미뤄왔는지 임선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중구 중앙동 7가입니다. 축구장 크기 6배에 이르는 4만 제곱미터 부지에 롯데타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웅장한 건물 3개 동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들어선 그야말로 롯데의 쇼핑 천국입니다. 롯데타운 사업은 지난 1995년 롯데가 부산 시민에게 한 약속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세우겠다. 옛 부산시청사 부지 3만 제곱미터 가까이를 사들였고 국민 모두의 재산인 영도대교 앞 바다 12,000제곱미터를 매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롯데백화점, 2010년엔 롯데아쿠아몰, 2014년엔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시네마가 잇따라 개장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랜드마크 건물은 20여 년이 다 되도록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롯데가 부산 시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부산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세우겠다. 이런 목적으로 롯데는 지난 2002년 영도대교 앞바다 12,000제곱미터의 매립 허가를 받아냅니다. 목적은 관광사업 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국민 모두의 재산인 바다를 매립하는 만큼 랜드마크 건물에 주거가 아닌 관광, 공공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던 겁니다. 매립 사업자가 이런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해서 그 부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매립 목적을 제시를 하면 그 매립 준공 이후로 당초 매립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랬던 롯데가 2008년 9월 매립지 준공 허가를 받은 이후 완전히 말을 바꿉니다. 2009년 6월 부산해양수산청에 매립 목적을 주택시설 용지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말 그대로 랜드마크 건물에 주거시설을 넣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주무 상급 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당시 회의 결과는 어땠을까? 부산 MBC가 입수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매립 목적을 변경해 주는 건 국가가 특정 사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심의위원 9명 중 1명을 제외한 8명의 반대로 롯데의 신청은 부결됩니다. 그러나 롯데는 끊임없이 랜드마크 건물에 주거시설 도입을 추진합니다. 2009년 6월, 2010년 5월, 2011년 3월 해마다 한 차례씩 관할 중구청에도 주거시설 입주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불허. 롯데는 랜드마크 건물 공사를 사실상 중단했고 기약 없는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판결나기 전까지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저희 것도 아니다가 판단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고요. 이에 따라 랜드마크 건물의 준공 시점도 2005년에서 2009년, 2013년, 2019년으로 연기됩니다.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까지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은 이전에 저희들이 그런 신청을 개발 쪽에서 한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는 저희들이 검토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롯데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어야 할 부산시 등 관계기관들은 지금까지 롯데의 편만을 들어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카이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왔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수출 사업이 입찰 실패로 무산됐습니다.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항공산업마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이와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이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수출 사업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미 공군은 보잉 사버 컨소시엄의 N381을 351대의 노후훈련기 대체 기종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10조 2천억 원입니다. 카이는 성능이 입증된 T-50 개량 모델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보잉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카이는 록히드 마틴과 전략적인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보잉사의 저가 입찰에 따른 현격한 가격 차이로 탈락했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카이에게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는 것들은 다 리스크들을 고려해서 적자가 되지는 않도록, 이게 계속 적자가 나면 카이가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니까. 일각에서는 록히드 마틴이 미 공군 신형 전투기 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수주해 탈락의 필미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훈련기 수출 사업 실패로 경남의 항공산업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방산 비리 의혹과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에다 훈련기 수출길마저 막혀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지금 또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KF-X라든지 LAH 개발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한편 훈련기 수출 사업 실패로 김조원 사장을 비롯해 카이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조사 결과 올 3분기 동남권 경제지표도 부진했던 지난 2분기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부품, 조선, 석유화학 분야 등의 보합으로 2분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대부분 업종의 업황 부진으로 기업들의 신규 설비 투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8월 월 평균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2천 명 줄고 2분기보다도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오늘 부산은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출근길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과 밤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 선에서 시작하며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23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청명한 가운데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태풍 짜미는 어제 오후 해상에서 소멸했지만 또 다른 태풍 콩레이가 매우 강한 강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타이완 동남쪽 해상에 위치한 모습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3도, 양산 24도, 울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2.5m의 비교적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낮 기온이 2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하늘도 맑아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모레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동구 좌천동 부산항 허치슨 터미널 안에 화물을 싣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트레일러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200만 원 상당의 자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조수석 앞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58살 A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중구 부평동의 한 상가 건물 2층 식당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영업 전이라 식당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 주변 공사장 옆에서 200mm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관로가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도로가 침수됐고 2시간가량 주변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관로 교체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터파기 공사 도중 장비로 상수도관을 건드려 관로가 부서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공사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오늘 저녁 인천에서 SK와 격돌합니다. 롯데는 2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7승 7패, 평균 자책점 6.95를 기록하고 있는 김원중 투수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현재 61승 2무 69패로 7위로 올라선 롯데는 남은 12경기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 기아를 누르고 5위권에 진입해서 가을 야구를 한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자이언츠가 11명의 신인 선수와 입단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롯데는 신인 1차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경남고등학교 출신 서준원과 3억 5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또 북일고등학교 출신 내야수 고승민과 성남고 출신 좌완 투수인 강민성과도 계약을 했습니다. 부산일보 노조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쟁의 행위 투표가 82%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편집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안병길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지부장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5일에는 모든 조합원이 정수장학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장군 도로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군청이 모두 철거하면서 검찰 고소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용택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정당의 추석 인사 현수막 19개가 기장군에 의해 무단 철거됐다며 오규석 기장군수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추석 인사 현수막을 통보 없이 이미 철거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과 밤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출근길에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23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청명한 하늘에 공기도 깨끗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낮 기온이 2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하늘도 맑아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모레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